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지난해 4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는 1년 전보다 2.9% 성장했고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이자율 인상 효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올 2분기는 경기가 좀 마일드한 침체지만 후반기에는 희망적이라는 예상입니다.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다음 주에 있을 연준의 이자율 인상은 예상대로일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버지니아주에서 할 경제연설에서 공화당의 전국 판매세 30% 인상안을 비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은 일주일 사이 25명이 사망한 총격 사건으로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총기 규제가 강한 캘리포니아주지만 다른 주의 규제가 느슨하면 어쩔 수 없고 팬데믹 이후 총을 구입한 아시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주지사를 고소한다고 말합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역사를 AP 테스트에서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포드 자동차사가 유럽에서 3,200명의 일자리를 해고하고 사라진 일자리의 일부는 미국으로 돌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용 절감과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정지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어카운트가 몇 주일 안에 복원됩니다. 두 개의 어카운트를 합쳐 5,700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페이스북으로 돌아갈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와의 법적 계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라 인간 상태, 인간 조건이라고 말하면서 주교들에게 그들이 교회에 오는 걸 환영하라고도 했습니다. 교황이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게 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비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이기도 하고 경제가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심리까지 건강까지 그래서 우리는 경제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 1월 말과 2월 초, 2월 1일 이렇게 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이자율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오늘 나온 이 경제 보고서가 지난해는 이랬고 올해는 전반기 후반기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구나. 예외라든가 변수가 없으면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지난해 마지막에 발표가 된 마지막 분기의 GDP 성장률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경제에 관한 대강의 지난해부터 또 넓게 가면은 지지난해까지 그리고 올해 말까지를 조금 아웃라인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4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가 2.9%가 증가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입니다. 전문가의 예상보다 약간 아주 조금 높았습니다. 티나지 않을 정도로 전문가는 2.8% 증가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0.1%포인트 전문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상무부가 오늘 아침에 발표했는데 윤곽을 보면은 소비요. 분기별로는 4분기가 3분기보다는 약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주택시장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내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정부의 지원 또 민간 투자가 재고에 관한 투자가 받쳐줘서 그래도 긍정적인 GDP 증가율이 나왔고 실업수당 청구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일 전보다 줄어들었고 또 내구재 주문은 12월 달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구재
주문이 크게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게 워낙에 비싼 물건, 덩치가 큰 그 민간 그 여객기 주문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해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2022년 마지막 분기 그 전에 얼마나 부정적인 경제가 앞에 펼쳐질 거야. 2023년이 되면 우리 모두는 경제적으로 죽고 말 거야. 라는 심하게는 그 정도까지 갔는데 그때 그 시점, 그 같은 의문이 있었음에도 그래도 그런 것을 감안하면 좀 솔리드하게 단단하게 4, 4분기를 마쳤다 하는 것을 아웃라인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 모든 분야의 활동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3, 4분기에는 1년 전에 비해서 3.2%가 증가했는데 4, 4분기에는 2.9%가 증가했으니까 조금 줄어들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조건으로 보면 그래도 건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주식시장 계속 장 오픈하자마자부터 올라가서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에도 전부 그린 색깔 되는 거고요. 채권 시장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소비가 중요하죠. 미국에서는 언제나 정확하게는 68% 정도, 70% 미국 경제가 소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비는 12월 달에 1년 전에 비해서 12월 달이 아니라 4, 4분기예요. 2.1%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소비만 떼놓고 보면은 3, 4분기에는 2.3%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3, 4분기보다는 좀 덜, 증가율이 덜하긴 했지만 증가하긴 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수치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인플레이션은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대로네요. 1년 전에 비해서 3.2%가 올라갔고 이게 그런데 3, 4분기는 1년 전에 비해서 개인이 쓰는 이런 여러 가지 물가가 4.8%가 올라갔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물가가 상당히 안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식품과 에너지를 빼면은 그러면 이제 소비자 물가 오른 것은 1년 전에 비해서 3.9%, 전분기 3, 4분기에는 4.7%였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그냥 흔하게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4, 4분기에는 4.7%에서 3.9%로 핵심 식품과 에너지를 빼면 그렇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은 좀 어느 정도 괜찮다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가 이렇게 GDP 전체적인 국내 총생산률을 2.9% 올리는데 기여를 했는가? 민간이 재고 물건을 조금 이제 좀 더 우리가 여유가 있어도 되겠어. 그런 분야에 투자를 많이 했고요. 정부도 지출을 했고 부동산 시장은 구분이 됩니다. 상업용과 주택.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도 많이 늘어나서 도움이 됐습니다. 주식 투자, 주식이 아니라 주택 투자는 반대였죠. 일하고 계시는 분들 너무 절감하셨겠지만 26.7%가 줄어들었습니다. 4, 4분기에. 수출도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나라 경제가 그만큼 나쁘니까 1.3% 내려가서 주택시장과 수출은 걸림돌이었지만 정부 지출과 민간의 재고에 대한 물건 사놓고 손님들 편안하게 파는 거 하는 그런 것이 높였다 하는 것이고요.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앤드류 헌터라는 그 회사의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기를 분야별로 이렇게 다르죠. 같은 주택시장에서도 상업용은 좀 괜찮았고 주택은 좀 나빴고 부동산에서도 리얼 에스테이트 분야에서도 주택은 나빴고 상업용은 괜찮았고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좀 혼합됐다는 거죠. 이 성장을 보는 데 있어서도.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낙관할 정도다. 그러나 4, 4분기에 딱 성장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은 잃어버렸다는 것으로 보는 게 맞죠. 그건 이제 이자율 때문에 이자율이 워낙에 높았으니까 그렇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면은 2021년도요. 2021년도가 이제 팬데믹 처음이 아니라 2020년에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2021년도는 GDP 성장률이 1984년 이후 가장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가짜 거품이 좀 있는 거예요. 2020년도에 우리가 3월 달부터 캘리포니아, 뉴욕을 시작으로 문을 다 닫아버렸기 때문에 거리에 아무도 안 다녔던 곳 여러분 기억나시죠? 밤뿐만이 아니라 낮에도 아무도 없어서
뭐 소설과 같은 뭐 이거 알베르 까미의 무슨 뭐 패스트 그 동네야 이런 느낌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2020년도에 너무 나빴으니까 팬데믹 2년째인 2022년도에는 1984년 이후에 가장 강한 성장을 이룬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2022년도 지난해 첫 2분기는 1, 4분기, 2, 4분기는 GDP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였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하면은 경기 침체라고 부르죠. 우리가 수치상으로. 그랬는데 그게 소비와 이런 것이 탄성이 붙으면서 노동시장도 굉장히 강했고요. 해서 후반기 2분기는 성장으로 이렇게 희망을 줬다는 겁니다. 지난해 뭐 3, 4분기와 4, 4분기에는요.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제 보고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경제 보고서가 실업수당 청구인데 지난주에 청구한 사람이 6천 명이 한 주일 전보다 줄어들었답니다. 해서 18만 6천 명인데 18만 6천 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한 것은 2022년 지난해 4월 달 이후 가장 작답니다. 뭐 다우에서는 예상을 20만 5천 명으로 했는데 18만 6천 명이니까 이거 많이 예상보다 많이 적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구재 올해 쓰는 물건 주문도 예상보다 아주 좋아서 12월 달에 5.6% 증가했거든요. 내구재 하면은 보통 날마다 쓰는 필수품보다 물건값이 비싼 거잖아요. 전문가들은 2.4% 증가하지 않을까 했는데 내구재 주문이 5.6%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역시 맨 앞에 말씀드렸던 오래 쓰는 교통에 있어서의 항공기, 보잉 여객기를 주문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거 빼면은 뭐 0.1% 내구재 주문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워낙 가격이 큰 게 덩치 큰 게 쫙 들어가 주니까 5.6%가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비교적 강한 데이터이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는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가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요. 지난해 3월부터 봄부터 시작된 이자율 인상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조금 잡고는 있어요. 잡고는 있는데 워낙에 이자율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은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올해 1, 4분기에 또 올해 2, 4분기까지 가야지 이자율을 막 올렸던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 좀 물건도 덜 사고 하는 그 영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이자율 인상의 영향이 나오는 올해 1, 4분기와 2, 4분기는 경기 침체 그러나 견딜 수 있는 정도 마일드한 정도의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연방준비제도에서 다음 주에 0.25%포인트 이게 전형적인 이자율 올릴 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3월 달에 한 번 더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오늘 아침에 CNBC 방송에 출연한 거의 모든 전문가가 확실합니다. 0.25%포인트, 0.25%포인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춤할지 스탑할지 스탑하지 않을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택은 이미 그 경기 침체를 보여서 주택 분야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와는 달리 신축 허가가 12월 달에는요. 1년 전에 비해서 3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착공도 22%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기업의 실적 발표하는 것들을 중요하잖아요. 기업 이윤은 뭐 이미 이윤 실적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S&P 그 500에 속하는 회사의 거의 20%가 지금 최근에 기업 수익률을 보고를 했는데 이게요. 매출은 4.1%가 늘어났답니다. 여러분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겪으실 거예요. 매출은 4.1%가 늘어났는데 수익은 3%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 인플레이션이 들어가서 뭐 내가 저쪽에서 받아오는 물건값이 비싸니까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도 매출이 늘어도 재료값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소매 판매가 12월 달에도 뭐 1.1%가 내려갔다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1, 4분기에 마일드한 경기 침체 견딜 수 있을 정도 그리고 3, 4분기에는 아직은 뭐 가려면 좀 기간이 남았으니까 희망이 보인다. 0.25%포인트, 0.25%포인트 두 번 2월 초와 3월 달에 이자율 인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놀랐습니다. 아침에 이제 팍스 앤 프렌즈를 보고 있는데요. 팍스 앤 프렌즈가 여자 1명, 남자 2명, 3명이 공동 진행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가장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민주당을 많이 비난을 했었던 브라이언 킬미드가 이 경제에 대해서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놀랄 정도로 방어한다고 할까요? 저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느꼈냐면요.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이 브라이언 킬미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숫자가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완벽한 타임인 것 같다 하면서 들어보세요 하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은 미국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To me, thanks, Lucas. To me, this would be the perfect time to say, listen, our numbers aren't perfect, but we have better numbers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And compare yourself to China. Compare it to Russia. Compare it to any European nation. You know, Japan's got this low inflation and people have certain areas. Our numbers look good. And this way, you could actually pretend, at least for a few months, 네, you're a 이제 unifying president.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자 진행자가 껴드는 겁니다. 우리 다른 나라 숫자 보세요. 중국 보세요. 러시아 보세요. 일본 보세요.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좋죠? 라고 얘기하니까 여자 진행자가 미국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거 원치 They 않아요. heard that. We don't care We don't about care. comparing ourselves to other countries. We just want it to be better. That's a we good want interest rates lower. that's a good point. But I'm saying you have his 네, choices. 그런데도 attack Republicans 불구하고 and how bad their ideas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브라이언 킬미드는 결국은 이제 이 지금 경제가 괜찮아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여자 진행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을 우린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니까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이긴 한데 그 말을 이제 2번을 했죠. 그 포인트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몇 개월 정도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을 비난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바이든 쪽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팍스 앤 프렌즈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도전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 도전이 있다. 물론 경제적인 도전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 본인도 굿포인트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오늘 이 브라이언 킬미드가 한 얘기 같은 것을 할 겁니다. 버지니아주에 가서 공화당이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법안이 상정이 됐거든요. 아무리 케빈 메카티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공화당의 강성 의원들이 여러분들도 저는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만은 그게 핫 이슈가 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공화당이 국세청 이거 틀려먹었어.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물건 파는 것을 전국적으로 판매세가 없으니까 그것을 30%로 해서 모든 물건을 살 때 30%로 해서 이걸 운영을 해야지 돼 하는 것을 지금 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미 투표에 들어가서 통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그 표수를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 이걸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오늘 비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중요한 경제에 관한 연설인데 노조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잘해서 경제가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제는 팍스 앤 프렌즈의 진행자조차도 어느 정도는 민주당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이 문제에 동의하는 것 같은 발언을 동료 진행자가 반박을 하는데도 이어가고 있다. 이게 경제 흐름의 변화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지로 변호사 공동후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경제 뉴스를 전해드릴 때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경제가 나쁜 것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컨트롤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신중한 전문가들이 그 정도까지 나쁘지도 않아도 되는 여러분의 스몰 비즈니스까지 다 잡아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때에
신중한 전문가들이. 그런데 굉장히 위축되면은 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자신감이 없어질 테고,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과 저와 상당수의 저와 같이 이 페이롤 책을 받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당장은. 여러분들의 그 체크를 주시는 회사가 완전히 뭐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지 않는 한, 그런데도 쓸데없이 위축된 감정을 갖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해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것보다는 경제가 조금 낫습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잠시 뒤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이 총격 사건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주는 마음,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와 저쪽 떨어진 너무 성격이 다른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제는 미국에서 어린아이가 총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생들이 주지사를 고소하는 그런 움직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분열 때문에 생긴, 문화 전쟁 때문에 생긴 것이기는 한데요. 총도 마찬가지로 문화 전쟁이기도 하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8해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총으로 25분이 숨지셨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월 달에 40건의 4명 이상이 다치거나 용의자 빼고요. 숨지는 그런 그 총 관련 사건으로 70명이 숨지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완전히 대도시, 우리도 뭐 유명한 레스토랑 있잖아요. 그쪽 꼭대기에. 그래서 이제 그 몬트레이 그 파크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정말 작은 코스탈이지만 농장이 있는 버섯 농장에서 해프문 베이에서도, 또 오클랜드에서도 있었고요. 오클랜드 주유소에서 한 사람 18살 숨지고, 또 뭐 몇 사람 지금 부상 당했는데 그 범인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여러 명일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군데에서 있었죠. 뭐 그 고센 중부의 작은 그 마을에서 뭐 5대의 가족들이 뭐 72세 되신 분 잠자다가 숨졌고 10개월 뭐 유아가 총에 맞아서 뭐 이렇게 해서 모두 25분이 숨지신 겁니다. 몬트레이 경우는 지금 용의자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지만 그 용의자의 총에 맞은 11사람, 그 댄스홀에 있었던 사람이 용의자와 아는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첫날 그 LA 타임즈에서 jealousy라는 단어 하나를 쓰고 기사를 보면 뭐가 jealous인지 불분명하게 썼었던 그런 것들에서 딱 그 고착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원인이었지 하는 것을 아직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몬트레이 파크의 그 사건은. 그리고 이제 그 해피가 아니죠. 제가 해피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해피가 아니라 sad인데, 해프문 베이의 그 농장에서, 버섯 농장에서의 그 사건은 동료가 쏜 거잖아요. 같은 농부끼리. 어제 이제 인정신문에서 정식으로 기소가 됐고요. 하루 평균 미국에서 총으로 숨지는 사람이 많죠. 캘리포니아주에서만 하더라도 5명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요, 사람들이 지금 왜 깜짝깜짝 놀래냐면은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고 가장 총기 규제가 강한 곳이 캘리포니아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에이시안계, 중국계가 이렇게 했다고. 물론 농장의 경우는 피해자가 중국계와 라틴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몬트레이 파크의 그 댄스홀에서는 뭐 차이니스 아메리칸이지만 군 스타일의 살상 무기를 처음으로 금지한 주가 캘리포니아주입니다. 그것도 1989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규제를 강화하니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 평균보다 주민들이 총기 범죄로 인해서 희생되는 그 숫자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공화당 주보다 작습니다. 루이지아나라든가 무슨 뭐 미시시피라든가 이런 주는 공화당 주라고 제가 말씀드린 곳은 총기 소지가 훨씬 자유로우니까 캘리포니아 주보다 규제가 강하지 않고, 민주당이 총기 규제를 아무리 강하게 해도 다른 주가 느슨하니까, 예를 들어서 애리조나가 느슨하잖아요. 네바다주도 좀 느슨하고 하니까 자동차 타고 가서 뭔가 뭐 총알을 많이 사가지고 온다던가, 아니면 고스트 건도 늘어나는 겁니다. 시리얼 넘버가 없어서 집에서 만든, 그런데 뭐 성능은 비슷한 그런 총, 왜 최근에 드라마 카지노에서
누구죠? 그 주인공이 손석구 맞죠? 이거 발각되지 않는 총이지 하고 사잖아요. 어둠의 거리에서. 그런 것처럼 고스트건이 캘리포니아주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주들이 느슨하기 때문에 연방 차원에서는 정치 싸움을 하고 있죠.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판사가 된 연방 판사가 캘리포니아주에 있습니다. 로저 베니테즈라는 연방 판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강력하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어가면 이 사람이 그냥 판결해서 그냥 다 내쳐버리고 말거든요. 이게 이제 정치화된 거고 연방 대법원은 더 정치화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국 총기협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아주 굉장히 힘이 강해졌죠.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전국 총기협회 2개가 있는데 하나요. 더 유명한 NRA. 이 총기협회의 연례 그 미팅에서 연설을 한 사람이잖아요. 대통령들이 공화당이 특히 총기협회에서 돈을 많이 받지만 직접적으로 나서는 건 싫어하잖아요. 총이라는 게 누구를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용감하게 가서 한 겁니다. 어젠가 그젠가 방송을 했더니 어떤 청취자분께서 총기협회 돈은 공화당만 받냐고 민주당도 똑같이 받는다고 하는데 어디서 잘못 알아듣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총기협회가 민주당 의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화당을 지지를 하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민주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의 정강이기 때문에 공화당은 나쁜 뜻에서가 아니라 시골에 많잖아요. 시골은 예전부터 지금도 뭐 경찰서, 파출소 멀죠. 막 산짐승, 들짐승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전에 냉장고 없었을 때부터 뭔가를 잡아서 다 이렇게 말려서 우리 일용 양식으로 뭐 겨울에 먹어야지 되잖아요. 사냥을 해서 그런 게 또 합법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냥이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시골 지역과 그리고 아주 그 총을 높이 사면서 뭐 한 사람이 170 몇 정의 총을 갖고 있는 그 케이스에 여성들이 보석을 막 갈고 닫고 막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닫고 또 닫고 반짝거리게 하고 보관하듯이 그런 문화가 도시보다는 시골에 많은 겁니다. 그리고 시골이 공화당주의이기 때문에 공화당 정치인들은 본인들도 그렇게 자랐고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총 쏘는 법을 배우고 탁탁 사냥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날아다니는 새, 꿩 이런 사냥부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저거를 죽이지? 라고 생각을 할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습관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향이 다른 거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총에 관한 이 공화당주에서 총이 많으니까 당연히 캘리포니아주보다 총기 관련 사고가 훨씬 많습니다. 게다 대고 이제 연방 대법원이 이 전국 총기협회가 막 로비도 많이 했고 트럼프 시대에 그 더 뭐 강력한 힘을 발휘를 했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방어다. 수정헌법 2조에 있는 예전에 민병대가 총을 가지고 자신들을 지켰던 대신에 잘 규율이 아주 잘 된 민병대가 총을 가지는 그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지의 권리를 현대사회에서 아무나 길에 총을 가지고 장전한 채로 가지고 도시에 돌아다닐 수 있도록 뉴욕에서 뉴욕에 대해서 그 판결 내렸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더 총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느슨해질 수도 있고 공공장소에서 이건 뭐야? 내가 나를 보호하는데 내가 왜 총을 가지고 다니지 못해? 경찰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데 내가 나를 보호해야지. 그렇게 해서 총이 나를 지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총을 1개 가지고 있는 내가 총을 2개 가지고 있는 사람 못 당합니다. 그럼 나도 총을 2개 가져야 되죠. 그럼 저 사람은 반자동 총으로 바꿉니다. 그럼 나도 반자동 총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저 사람은 반자동 총, 무슨 뭐 권총 모든 걸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럼 나도 다 가지고 다녀야지 돼요. 나중에는 그럼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핵폭탄 가지고 다닙니까? 이런 식으로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한다는 그 기본 논리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도 자기 방어로 판결을 해주니까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캘리포니아주가 아무리 총기 규제를 강화해도 더군다나 코비드 때요. 하도 아시안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하니까 한국 분들을 포함을 해서 혐오 범죄에 희생되지 않겠다고 코비드 때에 처음으로 총을 사본 사람이 500만 명이 된답니다. 그 500만 명 가운데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많은 거죠.
이제는 에이시안 아메리칸도 여러 가지로. 그런데 총이 가까워지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이번에 몬트레이 파크나 해프문 베이에서 총격 사건을 저지른 그 72세와 66세의 그 중국계 이민자들이 그 당시에 코비드 때에 그 이후에 총을 구입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케이스와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총기 구입이 많았기 때문에 총기 구입이 많아지면 사고도 많아진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프문 베이는요. 에이시안들이 한 5%밖에 안 되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그 인구 숫자가 작습니다. 그런데 백인이 많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머 이거 우리 아시안이 이렇게 저질렀어 한다고 또 인종차별을 당할까 봐 굉장히 지금 걱정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이미 총기 문제는 기도하고 생각만 하고 하기에는 too late. 이게 법적인 문제,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인 문제, 또 게다대고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번에도 이제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민자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언어도 불편하고 문화도 다르고 하니까 자신의 걱정, 스트레스, 뭐 정신이 어떤 땐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 하는 것을 전문가들과 상담받는 것도 꺼려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와서 이게 시작일지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맨 앞에는 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또 무슨 이민자의 고통, 경제적인 문제도 어려웠었잖아요. 차별 문제, 이런 모든 것의 앞에는 총이 있는 겁니다. 총이 있으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캘리포니아주에서까지.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주에서 그 6살 학생에게 총 맞았던 그 25살 선생님은 지난주에 퇴원을 했는데 어제 이제 그 학교 교육부를 고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날이랍니다. 몇 시간 사이에 두고 아이가 총을 가져왔을 수 있다 하고 보고를 이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 두 분이 세 분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백팩을 조사를 했는데 없었대요. 그 백팩 안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아마 그 브레이크 타임에 아이가 가지고 나갔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또 보고를 했고, 그리고 그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총이 있다면서 너 까불면 쏠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이 그 교육부에 보고를 했고, 그런데 수색 요청을 했는데도 교육부에서는 세 번째, 조금 있으면 또 뭐 쉬는 시간이니까 그때 하지 하다가 그 수업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교육감 당연히 해고됐죠. 뭐 투표 5대1로 해고가 됐고, 버지니아 뉴포트 뉴스시티인가요? 뭐 이런 곳에서 일어난 그 사건, 그런 사건이고, 총이 있으면 순간만 방심하지 않아도 이제 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게 당연하고요. 플로리다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주지사를 고소한다고 준비를 하는데 조건절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주지사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역사를 AP 테스트에서 대학교 들어갈 때 그 테스트에서 지금 플로리다가 금지한다고 했는데 그 금지령을 풀어주면 우리가 고소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을 풀지 않으면 이건 헌법 위반이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차별하는 거다 하고 거기에 아주 유명한 민법법 변호사가 도와주겠다 했습니다. 아주 벤 클럼프라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명한 민법법 변호사잖아요. 3명의 학생들이 AP 여기에 대해서 이 AP 클래스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넣은 게 얼마 되지 않고 지금 시범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왜 이걸 금지시켰는가? 왜 비교 인종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기에는 뭐 비교 인종 이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백인이 흑인을 뭐 학대해서 하는 것들이 근거 없이 막 가르쳐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가치가 없다. 교육적인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이고, 칼리지 보드에서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역사를 승인을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증거의 바탕으로 한 것을 가르치는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이제 전에는 그러면 정치인들 막 성인들이 했는데 고등학생들이 직접 이제 그 원고로 플로리다 주지사를 고소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플로리다주 공립학교에 한 280만 명 학생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학생들일 테고요. 수십 개 주에서 인종과 역사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 이건 이제 날이 갈수록 코리안 아메리칸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어포머티브 액션과 연결해서 요즘은 뭐 SAT나 AP 자체를 안 보는 곳도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뭔가 소수 인종들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됐건 뭐 히스패닉이 됐건 에이션 아메리칸이 되었건 그들이 이 나라에 와서 기여를 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주기를 원하죠.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정식으로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꼭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관한 흑인 역사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에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들의 역사를 배우는 것을 방해를 받는다면 코리안 아메리칸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지금은 K-팝, K-컬처, K-드라마, K-화장품 때문에 한글을 배우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사적으로 배우는 거하고 공적으로 점점 늘려가서 한국의 무구한 역사와 전통, 이민사를 가르치면서 결국은 우리가 존중받을 수 있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이 뉴스는 전해드렸습니다. 흑인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다른 인종에게로 꼭 나중에 다시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여러 가지 민권운동, 인권운동 같은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포드 자동차는 이건 추세입니다. 그리고 한때 몇 년 전에 2년쯤 됐나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포드 자동차사가 유럽에서 3,200명의 일자리를 해고하고 사라진 일자리의 일부는 미국으로 돌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용 절감 당연히 들어가고요.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 때문입니다. 독일, 또 벨기에, 영국인데 독일 퀼른이 제일 많이 통고를 받았다고 하고요. 제품 개발과 행정부서에서 전부 해고를 하는데 유럽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줄여왔습니다. 전기자동차 때문에.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한국의 경우는 완전 문 닫을 때 그곳이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곳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유럽의 경우는 전기자동차를 만든다 할지라도 전기자동차는 일반 자동차를 제조하는 것보다 그 인력이 간단하니까요. 배터리만 있으면 되니까 40% 전통적 모델의 자동차를 만들 때보다 적게 든답니다. 그러니까 감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국에도 무슨 디젤 엔진을 만드는 그런 공장 런던 인근에 있는데 직원이 한 7,000명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군데 웨일즈에 있는 엔진 공장은 지난 2020년 9월 달에 한국과 비슷한 때 같은데요. 문을 닫았습니다. 1,700명의 일자리 잃어버리게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추세라는 겁니다. 2030년경에는 모든 자동차, 유럽연합에서 파는 포드 모든 자동차는 전기자동차가 되고 2035년이 되면 포드 프로 커머셜 자동차도 전기자동차가 됩니다. 개발, 판매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원래의 구조대로 전통적인 자동차 만들던 구조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과 메타가 2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 금지했다가 다시 이제 받아들이기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다 안 한다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트위터는 안 한다고 하시라고 하는데도 트위터의 일론 머스크가 안 했는데 페이스북은 할 가능성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아직 모릅니다. 몇 주일 안에 활동을 시작할 수는 있게 페이스북이 만들어 놓는답니다. 페이스북도 2년 사이에 이름이 메타로 바뀌었고 그런데 이제 그 2년 전에는 의사당 폭동 사건 막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그런 사건을 일으키게 했다 해서 그때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이 트위터도 그때였고 유튜브도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블럭시켜 버렸는데 그랬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영원히 금지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2년 보고 하겠다 해서 2년 뒤에 지금 다시 문을 여는 거잖아요. 문을 열어주는데 페이스북 측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는 거다. 왜냐하면 일부는 다시 문 열어주면은 또 막 선동하고 아주 시끄러울 거야. 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페이스북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위반되는 본인들의 정책에 컨텐츠를 올리면 삭제할 수도 있고 심각성에 따라서 1개월, 2개월 중지시킬 수도 있다. 활동을. 그리고 공유 버튼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 등등의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공화당은 그동안 페이스북에 트럼프 전 대통령 다시 시작을 활동을 해야지 된다. 굉장히 압박을 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사이에 본인의 뭐 트루스 소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했는데 별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30억 그 어카운트가 있다고 하면은 트루스 소셜은 500만 어카운트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것도 처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다 하니까 확 가입해놓고 별 내용이 없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활동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 나간다고 하면서 활동을 다시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페이스북이요. 메시지만 주는 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 막 기금 모금도 거기서 너무 많이 했고요. 페이스북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광고비를 써가면서 개인 돈은 아니지만 기금 받은 것으로 쓰면서 하니까. 그렇지만 그 광고를 해서 또 기금 모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페이스북이 이제 또 돈 벌려고 하네? 이런 비난을 민주당 쪽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고 공화당은 해야지 된다. 이 30억 명 어카운트가 있는 데다 안 하면 어디로 가느냐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를 올리려면 트루스 소셜이라는 거와 계약이 이렇게 다 돼 있기 때문에 6시간 먼저 올려야지 된답니다. 그쪽에. 아니면 이제 법적으로 소송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데빈 누네스, 캘리포니아주, 중가주에서 아주 안전하게 뭐 정보위원장으로서 하원 의원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딱 붙어서 그 다음에 트루스 소셜 같은 것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CEO가 되려고 연방 정치인 자리를 탁 버려버리고 갔잖아요. 그 사람은 트루스 소셜의 그 미래가 트럼프가 다른 소셜미디어에 활동하면서 흐지부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213-383-3838 213-383-3838 우리 아이를 아이빌리그 보낸 비결이 뭐냐고요? NCA죠. 아이들을 위해 가장 잘한 일은 NCA를 보낸 겁니다. 저렴한 학비의 명문 사립학교 NCA. 졸업생 전원 아이빌리그와 UC 계열 진학, 킨더부터 고등학교까지 믿고 맡기세요. 2023년 가을학기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지성과 인성을 조화롭게 NCA 사립학교는 213-487-5437 213-487-5437 여보, 레이저 플러스 구경 갈까? 좋아요. 색채 감각이 뛰어난 비스포크 냉장고랑 모던한 디자인의 LG 톡톡 냉장고도 레이저 플러스에서 만날 수 있죠. 외출복을 깨끗이 씻어주는 LG 스타일러 삼성 에어드레서, 주부들의 로망 딤체 LG 김치 냉장고, 대형 세탁기 쿠쿠 압력 밥솥, 오사키 이나다 등 18가지 마사지 체어 체험도 할 수 있는 브레아 레이저 플러스. 지혜로운 선택 레이저 플러스. 714-373-0369 714-373-0369.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똑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자를 그 범죄인으로 하는 것을 불공정하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신은 그의 모든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범죄와 죄를 구분해야지 된다. 범죄는 크라임이고 죄는 sin이잖아요.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가 범죄라면 동성애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자비심이 없는 사람도는 죄다, sin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것은 부당하다. 뭐 죄일 수는
있을 수 있을지라도 신일 수는 있을지라도 크라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동성애자를 범죄화하는 것을 크라임화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죄와 범죄를 구분해라 하는 것이고 카톨릭 주교들이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환영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반대하는 주교는 신앙적으로 성찰해야지 된다고 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부드러움을 베푸는 것, 부드럽게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된다. 카톨릭 교회는 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에피통신이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인터뷰한 건데 교황이 얘기를 하기를 67개국에서 이 동성애 액티비티를 범죄화하고 그 가운데서 또 11개국에서는 사형까지 시키잖아요. 어떤 주교는 이 같은 범죄화를 상당히 지지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그렇게 동성애자들을 법으로 불법으로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동성결합은 뭐 지지한다고 하니까요. 신은 우리들의 자녀를 그대로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왜냐하면 각자가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그 힘 자신의 존엄성 뭐 생긴 대로 그것을 그런 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죄와 범죄를 구분하라.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어떻든 그것 자체가 죄다. 그래서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라 인간의 조건이다, 상태다, 컨디션이다. 휴먼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무척 반복했습니다. 동성애자는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 상태, 휴먼 컨디션이다. 이 아프리카의 주교들이 특히 그 범죄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가 하면은 또 샌디에고에 새로 이제 그 주교로 된 추기경 로버트 메겔로이 추기경은 예수의 잡지에 아메리카에 이번 주에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남자와 많은 여자가 동성애자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 깊고 본능적인 적대감을 갖고 있는지 정말 인간 영혼에 대해서 악령과 같은 미스테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편견에 대해서 그 편견을 가지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포용을 해야지 된다. 이런 말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오늘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같은 말에 대해서 반대도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 교황청에서는 이런 말이 있을 때마다 뭐 에피통신이 다 제대로 보도한 것 아니야. 이런 얘기도 가끔 하던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지로우 변호사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입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새벽에 제가 프리웨이에서 내리는데요. 팔가 부분이었거든요. 막 불이 났어요. 불이 나는데 제가 라디오에서 너무 중요한 뉴스를 이 다음 몇 초를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뉴스를 듣고 있었거든요. 마음속에서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저 불난 것을 신고해야지 되느냐 뉴스를 조금 듣고 하느냐 하다가 신고부터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거기 안다. 지금 on the way 갔다 소방차가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강혜신이었습니다.